최근 전 세계의 화두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와 ESG. 이 ESG란 무엇인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업은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서히 변해왔던 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코로나라는 경각심 직격탄을 맞은 뒤 빠른 속도로 달라지게 됐어요.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요구하고, 정부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요구하고, 사회는 환경 친화적 운영을 요구하고, 주주는 자원 사용 감축을 통해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거죠. 기존에는 이윤 추구, 즉 경제적 성과만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 즉 얼만큼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이 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투자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얼만큼 진지한 수준이냐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 환경 위험 노출이 큰 기업,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실제로 2018년부터는 ESG 투자가 전체 운용 자산의 20에서 40%를 차지했고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합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1년 반 만에 31%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기업들은 너도 나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어요. ESG 경영의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중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환경 분야예요. 탄소 배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얼마나 환경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기업들은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 비율 및 대체에너지 사용률은 높이는 데 힘쓰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024년까지 80%, 2030년까지는 100%로 달성하겠다고 공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탄소 배출 제로만으로는 부족하다.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더 늘려 2050년까지 창사 이래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겠다고 공표했어요.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지고 포장재 플라스틱도 줄고 음료병 비닐 라벨이 없어지고 일회용 컵과 비닐도 금지되기 시작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이 변화를 볼 수 있죠. 다음은 사회 분야예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이 사회와 얼마나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기업 철학이 이 분야에 큰 관심인데요. 최근 쿠팡 사태만 봐도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배달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과로사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집단 감염마저 이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최근 물류센터 화재 또한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에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을 보고 소비자들은 결국 쿠팡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 했어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속 가능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예요. 기업이 얼만큼 이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지난 2018년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골드만삭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죠. 결과적으로 다양한 업계에서 여성 고위 임원 여럿이 탄생했어요. 시티그룹은 월가 최초 여성 CEO 제인 프레이저가 이끌고 있고 MSNBC 케이블 뉴스는 업계 최초 흑인 여성 회장인 러시다 존스가 이끌고 있죠. 이 사회의 다양성마저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됨으로써 성별을 넘어 인종, 성소수자 등 차별 없는 고용의 시대가 열렸어요.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ESG는 기업이 얼마나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기업의 미래는 이 ESG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아메이는 어떻게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메이는 ESG 경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아메이는 영국 왕립표준협회 BSI로부터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어요. 이 BSI는 1901년 설립된
세계 최초 국가표준제정기구로서 국제표준화기구 ISO 설립을 주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ISO 표준을 개발했어요. 쉽게 말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때 국제사회가 검증해야 할 기준 항목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아메이는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고 고장 부품 수거율을 98%까지 달성하는 등 친환경 폐기 프로세스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 정수기 수도 배관 연결용 소켓 및 밸브까지도 친환경 소재와 KC 인증 제품만을 사용한 것을 인정받았고, 이는 국내 정수기 제조업체 최초라고 해요. 지구와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미 62년 전부터 친환경 제품을 고집해온 기업이에요. 환경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는 예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왔는데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결식아동보호 사업,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선물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랑의 놀이터,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5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지원하는 파워 오브 5 캠페인 등이 있지만, 아메이만의 좀 더 본질적인 사회적 공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래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벽을 줄임으로써 경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근데 이 부분을 아메이가 아주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메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공헌은 바로 누구에게나 열린 사업의 기회예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나누기 위해 시작됐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오로지 본인 삶에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의지, 그 꿈만 있으면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요. 그 기회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려면 지구 환경과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이어야만 한다고 믿었어요. 1959년 창립된 아메이는 그렇게 시작부터 ESG 경영이었어요. 오직 정직과 신뢰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모든 방면에서 사회와 환경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실천해 왔어요. 아메이는 미국의 50위권 안에 드는 비상장 민간 기업이에요. 기업은 상장함과 동시에 주주라는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돼요. 이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상황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창업 이념과 나눔의 약속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주 없이 1세대를 넘어 2세대, 그리고 3세대 가족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메이는 지난 60년간 AB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앞으로의 60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킬 예정이에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ESG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사회를, 나아가 세계를 이롭게 하자는 데 있어요. 너도 나도 열풍처럼 참여하고 선언하는 ESG 경영이 과연 본질을 흐리지는 않을지 우려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흉내내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오직 진실된 기업만이 살아남겠죠. 세상이 바뀌려면 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 기업이 바뀌려면 소비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60년 전부터 실천해온 ESG 경영의 선구자와 함께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